freedom of choice, the freedom from fear. This was not the end. It was only the beginning. And we are more than ready for a new generation. 미주 한인 종합미디어 채널 우리미디어그룹 후원으로 전해드리는 2024 대선 기획 로드 투 더 화이트하우스 시간입니다. 2024년 들어서면서 공화민주 양당의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2월 12일 오늘 기준입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버진 아일랜드까지 4연승을 달리면서 파죽지세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뉴햄프셔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현직 대통령 출마의 어드밴티지로 큰 변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2월 중에 치러지게 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바이든, 트럼프, 헤일리 후보 모두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올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경선 초반 레이스라고는 하지만 각각의 전당대회와 예비선거 등을 하나하나 치러내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반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은 단연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가 됩니다. 현재 양당의 대선 주자는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 3명으로 압축이 된 상태고 세 후보 모두 사우스캐롤라이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물론 민주당에게는 이번 대선 경선에서 스타트를 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 지난 2월 3일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는 96.2%라고 하는 압도적인 득표를 결과로 이끌어내면서 경선 스타트를 순조롭게 출발한 지역이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지역이 됩니다. 오는 2월 24일 토요일에 시작이 되고 있는 공화당 경선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을 보다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리적인 설명을 드리면 미 남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 서쪽과 남쪽으로는 서바나 리버를 끼면서 조지아주와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대서양과 닿아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도는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초기에 독립 13개의 주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있고 남부주들 가운데서 사이즈로는 가장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화학공업이 발달해 있고 담배 재배의 중심지이고 목화, 채소, 콩류의 재배도 성한 지역이고 또 이곳은 미국에서의 육군 최대의 기초 군사 훈련소인 포트 잭슨이 주도인 콜롬비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농업이 주 산업 지역이었다가 최근 10년 사이 여러 제조업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고 2018년부터는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 BMW, SUV, 볼보 등의 자동차 현지 공장이 설립된 지역이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입니다.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주택 보유 비율이 76.3%로 미국 평균인 65.8%보다 높은 지역이 되고 있고 50개 스테이트 중에서는 웨스트 버지니아 다음으로 높은 주택 보유 비율 탑 2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입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의 정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을 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2000년 이후 아니 사실 그 이전인 1960년 이후 케네디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에서 전통적으로 공화당 후보들이 우세하게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턴 전 대통령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는 패배한 지역이었었고 지난 2020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5.11%의 득표로 바이든 대통령 43.43%인 그 선거인단을 공화당 선거인단으로 가져온 지역이기도 할 정도로 미국에서 전통 보수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됩니다.
역대 주지사 역시 1990년 이래에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가 됐었고 현 공화당 경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후보도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경선 후보에서 이번에 중도 하차한 팀 스캇 상원 의원 역시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의 연방 상원 의원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출신 후보들이 이번 정치권에서의 주요 인물 중에 한 자리들을 하는 그리고 이렇게 그 투표나 경선으로도 참여를 하고 후보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 매 선거마다 공화당이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주가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되고 있고 과거에서의 히스토리에서는 사실 그래도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이 반전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남북으로 갈리워졌던 시기에서는 미국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선거만 했다 하면 민주당이 90%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지역이었었고 1936년 대선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민주당의 득표율이 98.57%를 기록했었고 심지어 그중에서 두 개 지역구에서는 루즈벨트 후보의 득표율이 100%를 기록하기도 할 정도로 1900년대 초반에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곳이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남부 지역을 공략한 이후에 남북의 정당 지지 양상이 뒤집히면서 지금으로 공화당 텃밭 지역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이긴 것은 지금부터 48년 전인 1976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목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앞으로도 쭉 이 지역은 공화당이 확보할 주로 여겨지고는 있습니다. 2020년에도 이런 경향은 이어졌었고 공화당의 스윙 스테이트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5%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고 조지아에서는 0.2%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지만 이곳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는 12%포인트로 압승을 하는 등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의 아성을 넘볼 수 없다는 것을 지난 2020년에 유감없이 보여준 지역이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공화당의 철통 지역으로 여겨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의 대선 경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경우 모두 이 지역에서의 우승이 가장 의미 깊은 경선 승리 지역 중에 하나로 자리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후보가 모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헤일리 후보로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홈타운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2016년 힐러리 후보와 맞붙었던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봤을 때 2016년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대세론에 쐐기를 박은 곳이 바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이었다라는 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2020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 초반에 수렁에 빠져 있었던 바이든 후보를 구해준 곳이 바로 이곳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는 2월 24일 토요일 결정 짓게 되는 공화당 경선입니다. 2월 10일 기준 현재까지의 지지율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65.3%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헤일리 후보는 31.8%로 거의 33%포인트의 격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역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앞서고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2주 정도 남아있는 시간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관련 각종 재판 진행들이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한 홈타운이라고 하는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후보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를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